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양시장이 1%, 2% 올라서 좋긴 한데 하루하루 이 트럼프, 미국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장세를 따라가는 게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갈피 잡기가 어렵다 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딥시크의 여파는 아직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앞서서 내일장 여신에서도 봤지만 이 샘 올트먼의 방안과 관련한 뉴스가 신문을 전체를 덮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현, 송률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앞서서 이제 내일장 여신에서 봤던 내용들을 좀 다루어 볼 텐데 지금 이 신문들을 쭉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한 분이 이재용 회장이 샘 올트먼 만났으니까 이게 삼성전자의 호재가 되겠냐 이런 얘기를 좀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대감은 더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가장 첫 번째 행보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은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3박자가 만났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고 이 규모 자체가 730조 원입니다. 스타게이트 규모 자체가 우리가 앞서 IRA 같은 경우는 680조 원 규모였죠. 근데 그 테마 자체가 1년을 거의 끌고 갔습니다. 지금 AI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 위치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 자, 삼성전자가 왜 중요하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핵심 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자본력이 받쳐주고 오픈 AI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 3박자가 충분히 저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집행하냐 안 하냐에 좀 달리는 것 같고요. 이번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 15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에도 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투자액을 집행을 하냐 이게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 심리가 최근에 안 좋았습니다. 약간 SK하이닉스한테 밀려 있으면서 지금 엔비디아 아직까지도 퀄 테스트에 대한 시원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악재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S25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지금 사전 판매량 굉장히 좋습니다. 한 11일 정도 사전 판매 기간이 이어졌었는데 130만 대라고 합니다.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악재가 거의 다 차트에 녹아지는 상태다. 지금 이제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전 일본에서 이제 AI 전용 단말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걸 만들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분명히 할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게 아니냐 하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샘 올트먼이 의료용 챗 GPT에 대한 언급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의료용 AI 관련 주들이 오늘 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이 관련 종목들을 포트에 담기도 했고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은 기대 심리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딥노이라든가 뷰노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종목들도 지금 차트상 보게 되면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 특히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결국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마파크 장세가 이제 열릴 겁니다.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또 전 세계 시장,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불확실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방향성을 뭔가 이렇게 조금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이럴 때는요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떤 테마에 어떤 분이 조금 기름만 좀 부어주면 불만 붙여주면 이제는 그 테마는 팡팡 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료 AI 쪽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수급도 지금 딥노이드 잠깐 요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차트 예. 한번 보면서요. 어떤 종목이죠? 딥노이드라는 종목입니다. 딥노이드. 네. 딥노이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15,000원짜리가 지금 오늘 지금 약 한 17%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7,700원입니다. 종가가. 그렇다면은요. 17,000원짜리가 15,000원짜리가 7,700원이면 거의 반토막 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죠. 좋은 종목을 저렴한 시세에 모아두면은 큰 낭패를 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의 연속성만 조금 붙어준다면은 딥노이드가 지금 보시면 오늘 지금 500만 주 정도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530만 주 정도. 자, 만약에 거래량의 연속성만 붙어준다면 딥노이드가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우리 뷰노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뷰노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 위에 매물은 조금 있지만 지금 대부분 이렇게 차트상 보면은요 저렴한 시세에 있습니다. 대장주 종목들이 이렇게 저렴한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65,000원짜리, 7만원짜리가 어떻게 됐죠? 지금 24,000원대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오르면 어떻게 된다? 나머지 부대장주라든가 AI 의료 AI 쪽 관련된 종목들 다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전혀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테마파크 장세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음에 무슨 테마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찍는 겁니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이제 또 노하우라고 부르죠. 우리가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서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매니저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저희 도전템베거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오늘 장을 바라봤던 투자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궁금증 체크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자자의 의견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환율 이야기 올라와 있네요. 환율도 외인 수급도 들쑥날쑥 그냥 세계가 트럼프 손아귀 아니야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전일에는 관세에 대한 우려로 1,479원까지 환율이 올랐었는데요. 다행히도 관세 유예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는 1,462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도 다시 돌아왔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죠. 앞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중국은 바로 싸우자고 달려든다. 아이고 불똥 튄다 이놈들아 라고 올려주셨네요. 일단 미국이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그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참지 않았는데요.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맞대응을 한 상황이죠. 그럼 이런 전쟁 우리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트럼프 일기처럼 흘러간다면 화장품도 좋습니다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한국 화장품이 관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현재 한국 화장품 몸집이 크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인사이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장에서 더 많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 내릴까 봐 양자가 내린 졸렬황. 그 대신 빌 게이츠를 믿읍시다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빌 게이츠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 3에서 5년 안에 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면서 다시금 관련주들 올랐는데요. 많은 분들이 마음을 쓸어 담았던 이 양자 컴퓨터 이제는 좀 꾸준히 달릴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샘 올트먼, XR AI 칩, 로봇, 의료 AI까지 그림 크게 그리네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의료 AI 관련해서 이제 의료용 챗 GPT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담아봐도 좋다는 박준현 매니저의 의견이 있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타게이트에 기여할 한국 기업 많다잖아. 빨리 숟가락 얹어라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샘 올트먼의 발언이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뭐 들쑥날쑥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하루하루 급변하는 이 장세를 좀 적응하기가 어렵다 하는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으로부터 나왔던 관세 전쟁 여파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이제 뭐 박준현 매니저님께서는 테마파크 장세가 펼쳐질 거니까 조금 더 발빠르게 대응하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송일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관세가 유예가 됐죠. 유예가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거론이 안 된 거지. 우리도 사실은 안전지대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하방 압력은 아직도 상존해 있는 상태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린 뭘 봐야 되냐? 약간 나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리스크에서 자유롭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수 중심에 있는 금융주 쪽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계속 말씀드렸던 조선, 방산, 그리고 게임주 쪽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관세 거의 무풍지대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관세 리스크에서는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동안 변동성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단 한 달 유예됐다라는 부분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는 일단은 안정을 가져다주는 요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박주현 매니저님께서 테마파크가 개장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떤 테마를 선점하느냐 좀 중요할 것 같고 시장에 관심 안에서 움직이는 업종 중심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테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빌 게이츠가 발언이 있었습니다. 뭐 3년에서 5년 정도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 젠슨 황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젠슨 황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급락했을 당시에 또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을 박준혜 매니저님께서 포트에 담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뭐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마 아직까지는 저는 양자 컴퓨터 쪽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시장이 힘들 때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증시와 업종 커플링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아이온큐라든가 뭐 리게팅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때 그때 우리나라 그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차트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QNO. 잠시만요. 네. 요거 지금 저기 그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저희가 뭐 관련주를 지금 차트를 쭉 띄워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엑스게이트를 비롯해서 KCS, 아이윈 플러스 뭐 등등등 좀 잘 나가는 모습이었고 우리로는 또 우리 박준현 매니저 포트 안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네. 보실까요? 네, 차트가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요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 지금 아이온큐 이건 미국 주식 차트입니다. 나왔나요? 잠시만요. 아직 안 나오는데 차트가. 예. 국내 증시만 좀 호환이 되나 보죠? 그리고 아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예. 준비가 좀 안 됐는데 일단 차트 나오면 말씀으로 좀 해주시죠. 네, 차트상 보면은 조정을 받았는데 어떻다? 아직까지는 하방이 그러니까 매도세가 좀 멈춰 있다. 아이온큐라든가 리게팅 컴퓨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위쪽으로 이 아이들이 움직여 준다면은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관련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뭐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금 상승 탄력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위쪽에 살짝 매물이 조금 있긴 있지만 충분히 지금 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넷도 있고 우리로도 있고 그다음에 ICTK라든가 등등등 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만약에 지금 아이온큐라든가 리게팅 컴퓨터의 미국 주식이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면은 우리나라 주식도 같이 업종 커플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앞서서 젠슨왕의 뭐 30년, 50년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로 그와 반대되는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반박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상용화 가능성이 더 빨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쪽에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픈 AI 오늘 또 관련해서 로봇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재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로봇 공학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오늘 로봇주 흐름 좋았거든요. 올해 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샘 올트먼 발언이 나오면서 수급이 더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빌더랩에서 했던 발언 중에 한국 로봇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AI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AI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로봇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딥시크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 쪽
쪽 많이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도 좋지만은 소프트웨어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뿐만이 아니라 시계를 길게 놓고 봤을 때 중장기 관점으로도 충분히 로봇은 주도 섹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로봇은 올해 모멘텀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을 크게 우리가 좀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은 자율주행도 포함되고 다양한 이제 세부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자율주행 좀 부진했었고 휴머노이드도 사실상 그렇게 가시화된 내용에 비해서는 부각이 안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약간 성장 가속화될 수 있는 해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도 로봇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완화할 것이다 라는 기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심으로 다시 한번 로봇 모멘텀은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가 너무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로봇이 주도 섹터로의 역할은 한번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로봇 흐름들 보면 굉장히 좋았고 또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유자분들께서는 아마 기분 좋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께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테마파크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과연 두 분은 어떤 토픽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확인해 보죠. 자, 유니온 머티리얼과 그리드 위즈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이 오늘 또 보복 조치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히토류나 그리고 관련해서 미중 분쟁과 관련한 종목들이 또 한번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미 또 한 차례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오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끝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유예가 됐다, 뭐 유예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근데 뭐 전화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뉴스가 나오는데 네. 중국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또 10%의 관세를 때렸습니다. 지금 미국산 석유라든가 액화천연가스라든가 석탄 이런 쪽에는 15%, 그다음에 일부 품목에는 약 한 10% 정도의 관세를 물린다라고 중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미국 측에서는 조금 약간 봐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잽을 날린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안 있겠죠. 분명히 지금 그래 한번 너 두고 보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전에 2018년도처럼 통상마찰, 관세 전쟁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거 이제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도 제가 이제 주목을 해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차트를 잠깐 이거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전에 미중 통상 마찰이 있었던 시점은 이제 2018년도였습니다. 2018년도였는데 최근에 한번 지금 2023년도에 이 아이가 움직이는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2,700원, 그러니까 3,000원짜리가 단박에 7,000원까지 한 100% 오르는 그런 흐름이었고 7,000원짜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2,500원 부근에 있습니다. 자, 차트를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렴한 시세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렴한 시세에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오늘 윗골이 달아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전거래일도 그렇고 거래량 터지고 윗골이 다는 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는 저점에서 나온 형태다. 이게 만약에 고점,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 3,000원에 이런 형태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 좋은 형태입니다. 이건 저점에서 나온 형태고요. 제가 이걸 또 분봉상으로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나간 수급은 없더라. 그리고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오늘 지금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선제적으로 10% 관세 등등등 이렇게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자, 5분봉 차트입니다. 5분봉 차트인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나요? 바로 급등을 했죠. 바로 급등.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관세를 유예한다 뭐 등등등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급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자,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자, 오늘 수급이요. 지금 앞전에 그러니까 전일 윗꼬리에 뭐 예를 들면은 2,600원, 2,700원에 물려 있는 사람들 물량을 저는 다 받아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2,200원대에서 2,500원 사이에 메이저 수급이 저는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메이저 수급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내일 당장 어떻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식의 흐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약간 쉬어가는
위아래 꼬리를 단 도지형, 십자형 도지 모형이라든가 아래 꼬리를 좀 달든가 윗꼬리를 좀 달든가 그 대신에 거래량이 없겠죠. 그렇다면 이때가 지금 매수하기가 가장 적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뭔가 하나 또 큰 걸 내놓으시면 어떻게 된다? 한 차례 또 반등이 나오겠죠. 자, 좋은 주식을 저렴한 시세에 모아놓으면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실적 업황 가지고 가는 장세가 아닙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는요,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막 2,500, 3,000, 막 3,300 잘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지수가 빵빵 잘 올라갈 때. 그럴 때는요, 업종이라든가 실적 장세예요. 근데 지금 장세는 업종과 실적 이슈를만 가지고는 가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성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10%대 하락폭을 보이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쭉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뭔가 추가적인 메시지가 더 나온다면, 강경한 조치가 나온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신 거고요. 자, 우리 송률 매니저의 그리드 위즈라는 토픽 종목을 보자마자 많은 또 팬분이라고 할까요? 시청자분들께서 또 누워있는 종목 가지고 왔네? 기대된다. 이런 반응들 보이고 계세요. 센 거 나왔습니다. 그리드 위즈죠. 지금 이제 많은 분들 갖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기대가 너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DR 부문에서는 선도 기업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DR이라고 하면은 전력 수요 관리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독보적인 기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리드 위즈입니다. 자, DR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난을 대비해서 공장이나 시설에다가 감축을 유도를 합니다. 감축을 유도를 하고 그러면은 감축된 전력만큼 정산을 해주는 제도인데 그 중심에 그리드 위즈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사가 1000여 곳 정도 됩니다. 1000여 곳에 전력 수요 관리 솔루션하고 플랫폼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차트는 지금 바닥에 완벽하게 누워 있는데 실적 같은 경우는 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연매출이 4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22년도부터는 연매출 1300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치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DR 부분을 왜 체크를 해야 되냐? 지금 탄소 중립이 계속해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DR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신사업에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DR 사업 외에도 얘 같은 경우는 신사업 여러 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 봤을 때는 84에서 88%가 DR 사업 부문에서 발생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빠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거는 EM 사업입니다. EM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모빌리티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문입니다. 이 사업 부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얼마 전에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달에 두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7kW랑 11kW 충전에 대한 안정성을 지금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이제 이 모빌리티 사업 부문에 대한 모멘텀도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외로 지금 ESS랑 태양광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너무 많은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종가가 16,240원 보고 계실 텐데 굉장히 저점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평가가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4만 원이었는데 공모가 대비 지금 현재 주가는 60% 정도 빠져 있는 수준이고요. 지금 고점 같은 경우는 6월 14일 82,200원 보이실 텐데 지금 이제 고점 대비로는 한 80% 정도 빠진 주가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밸류 대비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 위즈의 선정 이유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두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시크릿 주주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유니온 머티리얼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엔 대단했는데 트럼프 덕분에 다시 꽃길 걷겠구만. 네, 주가가 2년 전에 7,000원대를 형성한 이후 계속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졌죠. 하지만 오늘 중국이 미국에 맞불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이 나와졌죠. 과연 다시 꽃길을 걸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들어보도록 하고요. 외국인들 계속 사다가 다 팔아버리네. 여기가 꼭대기요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대량
대량 매도를 한 점 아쉽다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고요. 우크라이나한테 히트로 내놓으라고 종전 서둘렀던 이유가 있었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히트로를 제공받고 싶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죠. 이 반사수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의견들도 살펴볼게요. 재무제 부분이 처참하다, 적자에 허덕이고 유보율도 바닥이고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유보율까지 모두 하락한 점 짚어주셨고요.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높으면 뭐다? 환율 덕분에 실적이 좋아진다. 전체 매출액의 72%가 수출로 발생하고 있죠. 이 고환율 수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에 법인 있는 게 나중에 큰 도움 될 것 같은데, 베트남은 세계 2위 히트로 매장국이죠. 베트남의 현지에 이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정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의견도 열어보시죠. 윗꼬리가 무섭네요 라면서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래 연속 긴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 변동성이 큰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기술적인 분석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그리드 위즈 종목 토론방으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공모가 4만 원이 반토막, 반려주식 하나 더 추가요. 지난해 상장을 했죠. 상장일에는 8만 2천 원까지 상승해줬지만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종가는 16,240원으로 형성됐습니다. 오늘 상승 나와줬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올라와 있네요. 어떻게 상장 후 수조 공시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 상장 이후 수조 공시가 아직까지 없다라는 아쉬움 올라와 있고요. 트럼프가 태양광은 좋다 그랬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렵니다. 트럼프 2기에 태양광 세제 공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이에 대한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살펴볼게요. 리포트 수요 자원 시장 1등 사업자라는 리포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전력 수요 관리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죠. 시장이 확대되면서 실적은 개선되지만 전기차 수요의 부진 등으로 인해서 주력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리포트 내용까지 올라와 있고요. 화재 방지도 되는 전기차 충전기 수출이 더 늘어나면 좋을 텐데 SK가스가 발전소 더 짓고 같이 사업하면 금산천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대 주주가 SK가스죠. 트럼프 2기의 LNG 수출 확대로 인해서 LNG 발전 확대 수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견도 함께 보시죠. 눈썰 매장에도 오르막과 내리막은 있다. 지난해 말부터 나름 안정적인 바스권인데 하면서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가 긴 하락을 보인 이후 요즘에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죠. 과연 기술적인 분석은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먼저 보면 재무제표 같은 부분에서는 좀 실망감을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상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투자자들의 지금 마음인 것 같은데 윗거리가 무섭다. 항상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2,515원 종가 마감이 됐는데 유니온 머티리얼 앞으로 어떻게 전략 짜야 됩니까?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윗골이 달린 게 어제 오늘 윗골이 달린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윗골이 달린 게 무섭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는데 아니 왜 무섭습니까? 그냥 그분은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종목을 그러니까 윗골이에 사신 분들은 이 종목이 무서울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종목을 저렴한 시세에 그리고 또 이 윗골이에 샀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분봉상 손절 라인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 손절 못하고 내가 더 버텼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느끼셨을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 종목은 목표가가 지금 3,500원입니다. 자, 3,500원을 제시해드린 이유는 자, 3,500원 라인에 제가 선을 그어드리면 자, 단기적으로 급등하기 전에 약간 급락하기 전에 한번 거래가 터졌던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 자리가 지금 추세적인 매물과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3,5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지금 꾸준히 모아갈 겁니다.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손절 라인은 2,000원 제시해 드릴 겁니다. 2,000원 제시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2,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2,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당분간 이렇게 계속 횡보할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2,000원 목숨처럼 잘 지키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테마성 장세입니다.
실적 가지고 가는 장세는 막 지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잘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실적 장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실적 장세가 아니다. 지금은 수급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을 짜주셨고요.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그리드 위주로 넘어가서요. 워낙 이제 화려한 등장을 했다 보니까 기대감이 컸습니다. 공모가 4만 원, 그리고 첫날에 뭐 8만 원대까지. 근데 그 이후로 쭉 흘러내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뚫고 갈 매물들이 많지 않냐 하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16,240원 총가,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게 그리드 위주도 좋고 지금 유니온도 다 좋은데 유니온보다도 지금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게 좀 착잡하죠.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약간 바닥권에 있다라는 데 포커스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지금 앞전에 그나마 좀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 있어요. 저항 맞았던 구간은 2만 원대인데,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최근에도 윗꼬리가 한번 달리면서 추세가 전환됐고 앞전에도 한번 저항을 맞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대량 거래는 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거래량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어떤 분께서는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더 빠졌어요. 사실 공모가 대비 60%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조금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6,240원인데요. 목표가는 18,000원 보도록 하고, 그다음 손절가는 저점 부근인 14,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드 위즈 목표가 18,000원이면 한 10% 정도 수준입니다. 손절가 14,000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